깡 선어 후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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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IG is. That's all right. That's all right. Bye. I'll go follow the guy on IG. That's crazy. Oh my goodness. 여러분, 저 오늘 좀 흥분한 상태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외국인 여행 유튜버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이 사람이 서울 하루를 다녀가면서 남긴 말이 있어요. 일본의 완벽함에 10배를 곱하면 한국이 된다고요? 타이베이도 가봤고, 도쿄도 가봤고, 런던, 베를린도 가봤는데 한국이 그 모든 나라보다 위라는 겁니다. 그것도 딱 하루 만에 그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경복궁이요? 남산타워요? 아닙니다. 진짜 충격받은 건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것들이었어요. 지금부터 그게 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 외국인 아침 8시에 홍대 골목을 걷다가 첫 번째로 멈춥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거리가 너무 조용하다는 거예요. It's so silent in the street. I don't want to talk I don't want to sound like the stupid tourists. It's always like shouting in the streets. Listen.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침에 나가면서 서울 조용하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냥 출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리가 조용하다는 것 자체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행했던 나라들, 모로코,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아침 8시는요. 오토바이 경적에 호객 소리에 그냥 전쟁터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조용하니까 본인이 오히려 목소리를 낮춘 거예요. 시끄러운 관광객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조용한 아침이 누군가한테는 충격인 겁니다. 그러다 이삭 토스트에서 아킴을 먹었는데요. 스크램블 햄치즈 토스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계산하고 나서 이 사람이 한 말이요. $5도 안 했다고 합니다. Decaf Americano. So I spent $5.41, 5 US. So cheap, right? Super cheap. And yep, let's try it. I really like it. It's gonna be my breakfast spot every morning. I love eggs in the morning. So 여러분, 미국 뉴욕에서 아침 먹으면 팁 포함 $25에서 $30는 각오해야 해요. 런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만 시켜도 $7예요. 그런데 토스트에 커피까지 세트로 $5. 이 사람 영수증을 2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실수인 줄 알고요. 다음은 경복궁인데요. 버스 타고 이동했는데 버스비가 $1였어요. modern skyscrapers and buildings. On the right side, we have the old, beautiful royal palace. Let's go in. 버스비에 놀랐는데 경복궁 입장료 보고 또 멈춥니다. 3,000원이에요. $2. 여러분, 베르사유 궁전 가면 27유로, 우리 돈으로 4만 원이에요. 런던 타워는 6만 원이고요. 그런데 600년 역사, 경복궁이 $2? 저는 이게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경복궁은 그냥 관광지가 아니에요. 조선 왕조 600년의 역사가 통째로 들어있는 공간인데 그게 $2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발권기 옆에 한복 착용자 무료 입장 안내문이 붙어 있었는데요. 이게 한국어는 기본이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까지 적혀 있었어요. 이거 보고 이 외국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은 진짜 준비가 돼 있는 나라라고요. 그리고 경복궁 나오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왼쪽엔 유리 빌딩, 오른쪽엔 600년 된 궁궐. 이게 같은 하늘 아래 공존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요. 서울이 아니면 어디에서 이런 풍경을 볼 수 있겠어요? 파리에서요? 도쿄에서요? 없어요. 진짜 서울만 가늠한 풍경입니다.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하는 길에 이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요. 서울을 설계한 사람은 분명히 게임을 엄청 많이 했을 거라고요. Playing so much video games, and he said, "Yeah, you know what? I wanna create the same city, like a video game, everything perfect." That's what it could be possible, like, you know what I mean? 저 이 말 진짜 웃겼어요. 게임 속 도시처럼 모든 게 완벽하게 설계됐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 나무가 줄지어 있고 벤치가 있고 가게들이 정돈돼 있어요. 이탈리아 가보면 인도가 좁고 차도랑 경계도 모호하고 쓰레기통 찾는 것도 일이에요. 근데 서울은 걷는 것 자체가 쾌적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게 당연한데 전 세계에서 이런 도시가 많지 않다는 게 포인트예요. 북천에 도착해서는 골목에 소곤소곤 안내판이 있었거든요.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이 4개 언어로 적혀 있었는데 이 외국인이 안내판 보고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10년, 15년 전에 여기 집 샀는데 갑자기 매일 수백만 명이 몰려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목소리를 낮추고 걸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감동적이냐면요. 전 세계 유명 관광지에서 민폐 관광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잖아요. 베네치아는 아예 입장료 받기 시작했고 산토리니는 방문객 수를 제한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내판 하나 보고 스스로 조심하는 거잖아요. 이게 한국이 만들어 놓은 세심한 시스템의 힘이에요. 인사동에서는 달고나 뽑기를 했는데요. 이 장면이 진짜 웃기면서도 감동이에요. 외국인이 달고나 앞에서 온몸에 식은땀 흘리면서 집중하는데 주변에 한국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어서 같이 숨죽이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했을 때 다 같이 박수치고 웃고요. 저는 이 장면이 진짜 한국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아무 관련 없는 낯선 외국인이 길거리 게임하는데 같이 기뻐해주는 나라. 일본은 조용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유럽은 바쁘고 무관심하고 한국처럼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리액션 해주는 문화 진짜 없어요. 점심은 광장시장 빈대떡이었는데 그것보다 이 사람을 더 놀라게 한 게 있었어요. 시장 한가운데 안내센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터키 그랜드 바자르 가보면 안내센터 없어요. 스페인 보케리아 시장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다녀야 해요. 그런데 광장시장은 있는 거예요. 외국어 안내까지 가능하게요. 이 외국인이 살면서 전통시장에서 이런 건 처음 봤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오후에는 청계천을 걸었는데요. 바다까지 훤히 보이는 맑은 물속에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어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요. I've been walking for 10 minutes and look at this, it's so green, so green. We're in a, like, this is like Seoul, downtown, something. So we're not like in the outskirts of Seoul, like 1 hour from. 이 외국인이 이 풍경 보고 한 말이요. 서울 시민들이 이걸 매일 공짜로 누린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요. 저도 이 말 듣고 생각해봤어요. 런던 시민들이 템스강에서 물고기 볼 수 있어요? 파리 시민들이 생강에서 산책하면서 물고기 봐요? 못 봐요. 생강은 그냥 배 다니는 강이에요.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공간이 있고 그게 무료라는 게 우리는 너무 당연해서 몰랐던 거잖아요. 남산은 22,000보를 이미 걸은 상태에서 케이블카도 안 타고 걸어 올라갔어요. 근데 걸어 올라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무가 가득하고 도시 소음이 사라지는 느낌이라고. 서울 안에 있는데 서울을 탈출한 것 같다고요? 정상에 올라서 서울 전경 보고 한 말이요. 한국은 정말 믿기지 않는 나라라고. 이 나라가 이 정도까지 해낸 게 그냥 폭발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진짜 감동받은 장면이 있어요. 남산타워 광장 바닥에 황동으로 박혀있는 명판들이 있거든요. 전 세계 도시들의 언어로 인사말이 새겨져 있어요. 스웨덴 스톡홀름,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 이미 서울에 와 있는데 발밑에 전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세심한 디테일이에요. 이런 거 기획한 사람 진짜 천재 아닌가요? 외국인이 남산 올라와서 자기 나라 언어로 된 명판 발견하는 순간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이날 마지막 장면이 홍대 밤거리였는데요. 사실 이건 영상 맨 앞에 보여드린 그 장면이에요. 선글라스 낀 한국인이 강남스타일 피켓 들고 나타난 그 장면이요. 저는 이 장면이 이 영상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한다고 생각해요. 밤 11시 홍대 길거리에서 낯선 외국인한테 피켓 들고 나타나서 단어 하나씩 누를 때마다 강남스타일 불러주는 이게 서울이에요. 이게 한국이에요. 어디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여기선 밤 11시에 일어납니다. 이 외국인은 그날 하루 4만 보를 걸었어요. 아침 8시부터 밤까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을 경험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요. Wow, what a city. Incredible nightlife as well, so much fun. And 40,000 steps for today. So I feel a little bit tired, but I had an amazing time and so grateful that I was able to experience Seoul. And yeah, so 여러분,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것들이 누군가한테는 평생 기억에 남을 경험이라는 거예요. 2,000원짜리 계란빵, 2달러짜리 경복궁, 공짜인 청계천. 이 모든 게 당연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 완벽함의 10배. 이 말이 처음엔 그냥 감탄사처럼 들렸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모르는 것뿐이지 한국은 진짜 그 정도 나라인 거 맞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한국의 일상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대단한 거였다고 느끼신 게 있으세요? 그렇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한국이 자랑스러워지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